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은 또 채권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이거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금 통화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 꽤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셨잖아요. 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강도라든가 또 연속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조금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강도는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이 정도 규모로 매수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액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식 시장에서 매도를 한 규모,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한 규모가 대략 한 30조 내외 금액을 지난 8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34조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채권을 매수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채권 매수를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괴리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면 미국채를 사죠. 그쵸. 안전자산은 미국 사지 한국 채권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최근 내에서의 채권 매수의 강도가 세게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할 때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라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리스크 온이라는 것은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하게 시장에 돈을 담아두고 일단 피해보자. 뭐 경기 방어주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여러 상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금 이동을 해놓고 다음 장을 기다리는 것이 리스크 온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로 리스크 오프라고 하는 상황은 이 시장은 주식을 팔고 다른 대체 상품을 살 필요 없이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또는 이 현금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형태, 외국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형태의 시장을 리스크 오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판단은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요소는 다소 있겠으나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판단해서 현재는 채권에 대한 투자 강도를 높여주고 있지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금의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체크할 포인트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들어서 최근 이제 한 12조 굉장히 큰 규모로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 강도는 한 2조 원 정도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장중한테 7천억, 지금 현재 한 6천억 정도 매수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는 선물 투자자 외국인 자금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음 주 또는 조만간의 흐름에 있어서 시장의 방향 전환을 판단하는 성격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시장은 한국 시장은 여전하게 살아있고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발빠른 매매를 하는 파생 시장에서의 자금은 미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장에서 지수적 측면, 시장 상황적 측면에서 본다면 의외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맥락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어떤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렇게 채권 쪽으로 먼저 돈이 들어온 다음에 주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외국인 자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첫 번째로 판단 기준을 잡는 것은 환율입니다. 주식의 상승, 삼성전자의 업황 개선 이런 부분은 크게 고려치 않습니다. 환율의 상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어떤 방향성을 확정이 되면 외국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던 환전된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고요. 채권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파생 시장으로
주식을 대용으로 해서 파생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갈 때도 반대 케이스로 나가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나갈 때는 가장 먼저 파생, 선물을 매도하고요.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매도하고 달러를 매도해서 자금을 나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들어올 때도 역순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이 현재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격들은 환전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겠죠. 롱텀하게 봤을 때. 그리고 채권에 일시적으로 담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또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도 금액과 채권 시장의 매수 금액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 시장에 담아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한 해석의 부분이라고 판단하죠. 그러면은 지금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대개성 자금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외국인 그럼요. 입장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있다.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 예상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변화가 있겠지만 해외 자금, 그러니까 큰 자금들,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유럽, 일본이 이제 4월 2일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단계의 지수 흐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라고는 판단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치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진행된다면 이때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